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시로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통합 창원시. 2015년이 되면서 어느덧 통합 5년째를 맞고 있다. 통합 이후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가 됐지만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현안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2015년을 열면서 안상수 시장은 창원을 광역시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확정해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슈 경남, 오늘은 안상수 창원시장과 함께 광역시 추진을 비롯한 창원시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경남 오정남입니다. 올해는 창원시가 통합한 지 5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규모만큼 기대 수준은 많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과제와 여러 가지 갈등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슈 경남 오늘은 안상수 창원시장을 모시고 2015년 올 한 해 동안의 시정 방향 또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6개월 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보람도 있으셨을 거고요. 6개월 네. 동안의 소회 겸해서 신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원시장 안상수 인사 올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성원해 주셔서 제가 정말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곳 창원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기 때문에 정말 벅찬 마음으로 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우선 우리 창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창원시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광역시로 가기 위한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화합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갈등을 치유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더욱 시정을 혁신하고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뭐 현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연도 기자회견 때도 딱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광역시 승격 추진하겠다. 네네. 선거 공약이기도 하셨고요. 네. 왜 광역시 승격입니까? 이 시점에. 지금은 도시 간의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시대입니다. 예.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창원시는 인구가 108만 메가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20만의 도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로 남아 있어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자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행정적인 자주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경쟁력, 108만 메가시티에 맞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광역시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광역시로 이미 되어 있는 광주시, 광주광역시, 예. 대전광역시 이 두 광역시는 우리 창원시보다도 GRDP 말하자면 주민총생산이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우리 창원시가 지금 더 큰 면적들을 서울시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도인 충북, 예. 전라북도 또 강원도보다도 우리가 GRDP가 높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는 광역시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머물러 있어가지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광역시가 이제 도약의 새 시대를 맞아서 예. 광역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가 되면은 많은 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광역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제가 공약한 것도 그 때문이고 예. 제가 창원시장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강력한 그런 그 인맥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당위성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외형에 걸맞지 않은 그 대접받는 것도 있고 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제 지적이시네요. 네네. 전임 시장 때도 광역시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고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어느 정도 되면 광역시 승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있었지만 지금 상태는 그렇지 않고요. 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습니까? 네, 우선 그 계획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광역시가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기대 효과를. 기대 효과가 예. 있느냐, 이걸 시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예.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을 이제 지금 도에서 독립하기 때문에 예. 자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1년에 우리 사업 예산을 1,220억 가량 우리가 이익을 가져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떤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각종 국책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기초자치단체로보다는 광역시로서 끌어오는 게 훨씬 쉽고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광역시가 되면은 저는 우리 지역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우선 이제 저는 지금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옛날 창원광역시 마산구, 창원광역시 창원구, 그다음 창원광역시 진해구, 예. 이래가 3개의 구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치권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마산구, 마산, 창원, 진해 그 주민들이 구민이지만은 그 자치구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제 구청장을 선출하게 하고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인사권, 재정권을 상당히 거기 이양해 가지고 예.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고장을 사랑하면서 경쟁하고 광역시는 그걸 통할하면서 그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역시 구조거든요. 지금 울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울산시가 비약적으로 좀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울산시는 이미 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됐거든요. 우리도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광역시로 가야 되고요. 종래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이제 광역시가 이렇게 이제 확대돼 나가면서 행정 체제도 개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부에서는 또 예전처럼 그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그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조금 제가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여론조사를 연말에 창원 시민 1,502명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예. 조사 결과 광역시로 가는데 찬성이 55.9%입니다. 예. 그러면 56%가 돼서 과반수가 넘은 거죠. 예.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들이 25%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잘 모른다는 분이 19% 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찬성이 지금 광역시로 가자는 찬성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광역시로 나가는 것이 우리 창원시를 통합하는 길입니다. 다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전체 창원시가 골고루 발전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를 바라는 게 그게 시민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이 시민의 뜻에 따라서 광역시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창원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으로 가는 공통된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가 이제 큰 동력이 된다고 보시는 네,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런데 그 광역시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 이제 어려움들, 난관들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뭐 도에서 반응이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또 인근 시도 조금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도하고는 갈등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제 추진 계획이 또와 갈등을 별로 겪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예. 추진 계획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5년에는 광역시 성격을 위한 범시민 예.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창원광역시 성격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범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될 겁니다. 아울러서 창원시 성격 방안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그러한 이제 토론회를 열면서 이제 이렇게 올 한해는 분위기 조성하시는 의견을 모아갈 겁니다. 예. 그다음 2단계로 내년 2016년에는 광역시 성격 건의안을 시에서 채택하고 예. 그다음에 광역시 성격 법률 제정을 국회에다가 청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창원시 성격 광역시 성격 법률안을 발의를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세 단계로 나가서 2017년에는 범시민 광역시 성격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지금 100만 가까이 된 시들이 창원, 또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이렇게 5개 시가 있거든요. 이 5개 시가 힘을 합쳐서 예. 이제 그 같이 이제 공동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 2017년 대선에서 대선 공약으로 만들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5개 시만 하더라도 유권자가 350만입니다. 예. 350만이면 대세를 좌우합니다. 선거에. 보통 요새는 4, 50만에 대세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선 공약화를 한 다음에 4단계로 2018년 경에는 광역시 성격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되게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인데 이것이 경남과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민운동으로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남 울산이 그 이제 경남에서 독립해서 광역시가 될 예.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그때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남에서 독립해 나갈 때도 경남이 그렇다 해서 뭐 경남이 쪼그라든 것도 아니잖아요. 예. 경남이 또 창원이 발전 그 대신 창원이 발전해 가면서 또 김해 또 진주 사천 밀양 이런 도시들이 또 발전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창원이 떨어져 나온다 해서 우리 그 경남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는 광역시로서 그다음에 또 그 시는 그 시대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예. 김해 그다음에 양산 그리고 또 진주 이런 시들이 커지면서 우리한테 눌려서 크지 못하던 그 시들이 커지면서 다시 우리 광역시와 같이 또 경쟁해가면서 그 시들도 앞으로 나아가서 광역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국가 장래를 보더라도 이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다른 시도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상생하면서 더 같이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경남도에 있는 시군과 충돌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피해를 입히는 일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경남도와도 서로 상생하는 그런 윈윈하는 관계로 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이번 임기 내에는 도랑 크게 부딪힐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이번 임기 내에는 제가 지금 아까 예, 쭉 단계별로, 과정을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는데 예. 도와 정면으로 충돌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제 임기 동안이나 또 도의 이제 홍지사 예. 임기 동안에 그게 뭐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근데 도에서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그건 당연히 하시잖아요.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겠죠.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겠지만은 이걸 광역시로 만드는 것은 도가 반대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이 저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 국가가 결정할 문제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들어가면은 예. 국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우리하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수원, 고양, 성남, 용인까지 포함한 5개 시가 여기 창원처럼 100만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네. 아직 뭐 광역시 이에 관한 얘기를 수원 일부 빼고는 큰 목소리가 아직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도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부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정부는요 지금 중앙 집권을 원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그 시절에 예. 전국을 사실은 도를 없애고 전국을 약 한 40개 내지 50개의 광역시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통합만 잘 이루어지면. 예. 일본도 그 3,000개 정도 되는 그 시군이 말이죠. 지금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1,000개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는 게 대세입니다, 지금. 대세인데, 우리의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국가의 경쟁력, 지방의 경쟁력이 생긴다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제 광역시가 되면은 또 나중에 이제 진주라든지 김해라든지 커지면서 예. 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시들도 나중에 또 광역시로 갈 수 있는 4, 50년 세월이 흐르면서 도시가 커지면서 광역시로 되고 이러면서 저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예. 함안구라고 상생발전협약 맺은 거 이것도 뭐 광역시나 좀 더 커지는 걸 좀 염두에 두고 그 방향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정부의 방침이 정부에서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창원시와 함안 그리고 김해가 경남 동부 중추 도시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야별 이렇게 생활권을 묶어서 예.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원은 함안 김해와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먼저 함안부터 상생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예를 들면 끊어진 단절된 도로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또 상수도 이런 것을 또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기도 예. 하고 말이죠. 각종 연계 사업을 관광도 서로 연계해가 관광 사업을 하고 이러면은 상생해 가지고 같이 상승 효과로 커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번영을 같이 누려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상생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광역시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광역시 부분은 함안 주민하고 예. 창원 시민들이 다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은 금방 이렇게 뭐 그런 것은 반대 세력들이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미래에 만일 모두가 막 다 찬성하는 그런 사태가 온다면은 예. 그때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광역시 승격을 올해 큰 화두로 던지셨고 이제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네. 이 관련한 지금 이제 기대 효과나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테고요. 네. 진행 과정에서 현실 가능성이라든가 몇 가지 좀 문제점이 드러나면 따로 또 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여러 현안 가운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고 갈등 상황 중에 하나 이제 야구장 문제였습니다. 네네. 선거 준비하시면서도 많이 시민들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네, 네. 진행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까? 진해에서 우선은 벗어났고요. 네. 이제 이미 그 입지를 네. 이제 우리가 변경할 때 NC 다이노스가 8월 말까지 입지를 네. 마산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자기 떠나겠다 했거든요. 그 떠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떠나게 했을 경우에 창원시 전체가 입을 말하자면은 그 타격이 예. 있습니다. 우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야구장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어긴 데 대해서 신뢰가 상실되고 창원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NC 다이노스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지킨 건데 그로 인해서 진해 주민들이 많은 이제 실망을 하고 또 예. 상실감을 갖게 돼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야구장 그 하나로서 지금 그 지역 발전이 좌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역 발전 자체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슈가 아닙니다. 야구장은. 야구장 들어섰다 해서 야구장 지금까지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근처가 뭐 발전이 됐습니까? 그거는 그 발전보다는 신뢰의 문제로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해 주민들이 입었던 그 상실감 또 실망감 이런 것을 보충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진해의 발전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마산, 진해, 창원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이루는 신균형 체제를 제가 이제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대안으로 비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제 그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제가 진정으로 대하면은요. 그리고 진정으로 진해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투여하기 시작하면은 진해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리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진해 주민들도 광역시로 가는 데는 우리 요 통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광역시로 가는 데 있어서는 찬성 다수가 의견이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시로 나가서 같이 상생하는 그래서 도시 경쟁력을 같이 가지는 그렇게 해서 같이 번영하는 그런 통합 창원시로 통합 창원 광역시로 예.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죠. 균형 발전 얘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해 쪽에 좀 더 방점을 두시긴 하셔야겠네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새해에 들어서서 바로 예. 시무식을 진해에서 했습니다. 진해 예. 솔라타워, 명동 그 이제 그 관광지에 있는 예. 그 솔라타워에서 제가 이제 시무식을 했는데 저기서 시무식을 하면서 그 솔라타워가 앞에 진해의 앞바다 그 명동 지역입니다. 예. 진해 명동 지역인데 그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그 같이 온 우리 공무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이걸 좋은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명동 지역에 솔라타워가 있는 명동 지역에 마리나 단지를 만들거든요. 국비하고 이렇게 합해서 8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여 척의 그 이제 그 배를 거기에 예. 정박시킬 수 있게끔 계류장도 만들고 예, 마리나 예. 계류장을 만들고요. 그 관련 산업도 거기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해 발전에 관해서 이제 3대 특화 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진해에서 예. 그날 그 1월 2일에 그 제시한 내용은 웅동 지역에 이제 관광 지역 그 관광 단지를 만듭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명동 지역에 마리나 단지를 포함한 관광 지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해양 관광지로 해가지고 이제 마산과 어울려 가지고 마산 관광단지와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이제 큰 관광 벨트가 형성이 됩니다. 해양 관광 벨트가 그렇게 형성을 시키가 우선 관광지로 발전을 시킬 거고 두 번째 이제 신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진해 신항으로 해가 해양 물류단지로서 그쪽은 발전시키고 거기에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류기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야구장이 이전한 그 6대 그쪽에서는 첨단 산학협력 예. 그런 이제 R&D 단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단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진해 원도심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그 원도심은 재생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를 복원해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관광 도시로 관광 지역으로 만들 건데 그 탑산 제황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정성을 제 의지를 진해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그날 제가 그쪽 STX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원도심 재생 지역도 방문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각 도시 그 진해의 중부, 동부 그리고 서부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 대안을 전부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셨고 다 제시했습니다. 예. 실천이 되겠죠 올해부터는. 그거 실천해야죠.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예산 중에서 지금 작년에는 진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14.5%였습니다. 사업 예산이. 이번에는 금년은 22.3%로 비약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투자를 해서 진해 시민들이 이제 정말 우리 창원 시정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야구장이란 명분보다 실제로 도시 발전하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 옛 창원제 창원 산단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산업단지 지난해가 이제 40주년이었습니다.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고 고부가 같이 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실체가 없어서 그런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떠난다고 하고 있고요. 창원 산단의 고도화 작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창원 산단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언론에서 많이 예. 하셔서 고맙기는 하지만은 예. 또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친 싶습니다. 걱정인가요? 예, 예. 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예. 우선 우리 창원 국가 산단이 혁신 대상 그 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금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지정되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4개 분야에 대해서 4개 분야 21개 사업에 8,788억 원이 투자됩니다. 예.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까지 사업별 또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 자금이 투여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첨단 산업으로 나갑니다. R&D 단지도 조성되고 네. 그다음에 지식 산업으로의 업종 고도화도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산업 지금까지 이제 기계 산업에 매달려 있었지만은 이것을 이제 바꾸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이 창원 산단이 살아야 창원시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집중해서 혁신 산단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8,788억 원 정도를 지금 국비가 주로 되겠지만 예.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우리가 한 10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의 구조 고도화를 하는데 10년 후에는 생산액을 우리가 170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은 14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이뤄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40년 지정된 기념하면서 말씀하신 그 업종 고도화 얘기도 있었고 네. 특히나 청년이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각 지역이 조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부 정책이 엇박자 나는 건 아닌가요? 지정돼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결국 지역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의 경제를 그야말로 이제 아주 그냥 망치는 예.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부도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완화를 하겠지. 막 그냥 수도권만 확 풀어가지고 지방을 죽이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제가 중앙정치를 해봐서 아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앙에다 신호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는 안 된다. 지나친 규제 완화는 안 된다. 지방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신호를 넣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선택일 텐데요. 네. 수도권으로 가려는 흐름은 못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공장에 대해서 총량제가 있어가지고 제한이 그걸 지금 완화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화 정도는 모르지만 그러나 풀 수는 없죠 완전히.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게 그렇게 적절하게 균형을 갖추리라고 봅니다. 네. 혹시나 아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 유권자 수가 많아서 그쪽 목소리가 크진 않을지 좀 걱정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할 겁니다. 2015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뭐 중간이긴 합니다만 좀 시정 방향을 어떻게 올 한 해를 잡으셨는지 잠깐 중간에 맥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시정 방향은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우리 창원을 이끌어 온 것은 이 기계공업입니다. 기계공업인데 이 기계공업을 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국이 너무 따라왔지 않습니까? 또 일본은 기술에서 앞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가져와서 첨단 산업을 많이 유치해 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그다음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도시가 이제 실패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여기에서 구조 고도화만 된다 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네, 기술 기계가 다 발전, 해버리고, 예. 기계가 다 하니까요. 예. 그래서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역시 서비스업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서민들이 주로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이 최고고, 서비스 산업을 중에서는 관광 산업이 예. 최고로 좋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바꿔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창원의 통합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창원의 통합을 위해서는 광역시로 나가는데 힘을 합치는 것이 이것이 금년에 제가 해야 할 두 가지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혁신하면은 혁신하면은 우리가 발전하고, 예. 또 정치하면은 퇴보하잖아요. 현실에 안주하면은. 그러니까 끊임없는 도전, 또 끊임없는 혁신, 이것이 우리 창원시가 금년에 나가야 할 길입니다. 예. 앞서 이제 광역시로 시작해서 산업구도 고조화까지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시정의 방향을. 네네. 관광 산업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진해 발전을 위한 바다를 끼고 있는 관광벨트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마산도 도심 재생 관련한 관광 프로젝트 많이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는 중국 투자 이민 제도까지 네. 구상을 내놓으셨습니다. 관광 산업 요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좀 예, 설명 부탁드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장사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사람이 와야 와야죠. 되고, 예. 사람 많이 오는 데는 관광이 최고거든요. 예. 그래서 관광 산업을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갑니다. 하나는 해양 관광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남해안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규모도 큰 관광 벨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그 관광 벨트는 우선 진해의 경우에는 웅동 지역입니다. 웅동의 관광단지, 또 도에서는 거기 이제 웅동 그 테마공원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거, 그 다음에 또 명동 마리나 이제 리조트가 되겠죠. 예. 리조트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제 배를 300척 정도 정박시킬 수 있는 요트 예. 산업을 거기서 일으키고, 그 근처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에 그 관광지가 아주 좋을 겁니다. 그 두 개가 연결되면은. 그 다음에 이것과 마산에 저 구산 관광단지, 예. 구산 관광단지가 있고, 로봇랜드가 또 예.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 해양 신도시가 또 마산 신마산 쪽에 예. 그 도산 옆에 되거든요. 그러면 요 또 마산의 또 그 해양 관광단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은요, 굉장히 좋은 해양 관광단지가 됩니다. 아마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부산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예. 350만의 부산, 그 다음에 300만 가까운 대구, 그리고 200만이 넘는 대전, 다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 광주도 가깝게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로봇랜드도 오고, 그 다음에 저 웅동 마리나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를 거기로 유치하는 해양 관광이 첫째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장 그걸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기왕의 기존 관광지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내륙 관광도 우리가 지금 그걸 활용할 겁니다. 우선 창원의 북면 온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어. 요새는 북면 온천에 사람이 그냥 주말에는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예. 지금 많이 지금 활성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남 관광, 주남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지로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거 지금 너무 그냥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물론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은 관광이란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접근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훌륭한 우포 높이 훌륭한 관광지가 됐듯이 작년에 주남도 자연 보호하면서 관광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륙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문화 관광이라는 게 저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문화 관광은 문화 유적지를
문화 유적지를 쭉 이렇게 다니는 그 관광 코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북한 주민들도 노래 부르는 고향의 봄, 예. 그 이원수, 그게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천주산 밑에. 예. 예. 거기 진달래하고 또 그 이원수가 살던 그 곳, 응? 복사꽃 피는 마을. 그 다음에 또 이현상 씨 가고파. 우리나라 사람 치고 그거 모르면은 간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고파 고향. 그거 우리 마산 거 살려야 됩니다. 그 유적지를 살려가지고 그리로 오고. 그 다음에 또 조두남 선생 그 성부자. 예. 성부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노래 그 유적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신미술관. 그 다음에 진해 김달진 시 유적지. 예. 그리고 쭉 돌면서 말이죠. 또 천상병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훌륭한 그 문화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 연결시켜 가지고요 문화관광지로 만드는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역사적 유적지가 또 있거든요. 또 산업적 유적지가 있고 우리 철기 문화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기계공업으로 이르는 그런 이제 그 산업적 유적지도 예.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계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제 내륙 관광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큰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좀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금년 내년 사이에 전부 그거는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광 그 회사들을 초청할 겁니다. 초청해가지고 우리 창원에 와서 며칠 묵으면서 보시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을 거기서 보내주면은 저희 인센티브 제공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죠. 예. 긴 시간 오늘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못다한 얘기를 좀 포함해서 올해 시정 방향 설명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에는 마산, 진해, 창원의 신균형 발전 체제를 가동을 시킬 겁니다. 예. 그래서 창원을 첨단 산업 시티, 그 다음에 마산을 해양 문화 시티, 진해를 국제 물류 시티로 그렇게 가는 신균형 발전 체제를 가동을 시키고요. 저는 시민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통합이 됐고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또 통합이 돼야만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지금 소도시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 일본처럼 일본 3,000개의 도시들이 합쳐가지고 1,000개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합쳐 나가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지역주의를 이제 좀 버리고 우리가 광역시로 가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고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경제 활성화는 첨단 산업 도시로 우리가 바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 최고의 문화 교육 도시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또 복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 나가고 최고의 문화 교육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가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게 그렇게 문화를 창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계획하시고 올해 차근차근 잘 실천을 해주시고 계획대로라면 시민들이 또 자부심도 느끼고 또 지역에 돈이 돌아서 좀 웃음도 좀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수경남 창원시 안상수시장을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통합 5년째를 맞는 창원시가 올해만큼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또 보람과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